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김태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요.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성민이가 걱정되더라고요. 아빠 혼자 있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성민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죠. 며느리 수정이도 처음에는 반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맙다 수정아. 내가 최대한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수정이가 나와서는 아버지 신문 소리가 너무 크세요. 아 미안하다. 조심할게. 그래서 더 조용히 넘겼는데 그 다음엔 또 아버지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저희도 잠이 깨요. 점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집 같지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있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정겨운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 드세요. 수정이가 차갑게 밥그릇만 놓고 가버리면 저는 혼자 먹어야 했어요. 성민이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먼저 나가고 수정이는 휴대폰만 보고 있고 수정아 같이 먹자. 저는 이미 먹었어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따로 먹더라고요. 저랑 같이 먹기 싫어하는 거였죠.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심해졌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 저희가 봐야 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방으로 들어갈게. 제 방은 작고 TV도 없어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누워만 있거나 책을 보거나 점점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려고 하면 더 힘들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집에 사람들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내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친구들을 만나려면 밖에서 만나야 했어요. 커피숍이나 공원에서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워서 오래 있기도 힘들고 태수야 요즘 왜 집에서 안 만나고 맨날 밖에서만 만나자고 해. 친구가 물어봐도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 문제였어요. 성민이와 수정이에게 손자 하나가 있거든요. 7살 된 지훈이요.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지훈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수정이가 항상 끼어들더라고요. 지훈아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마. 아니야 전혀 귀찮지 않아. 할아버지가 좋아해. 아버지 아이가 시끄럽게 하면 말씀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지훈이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는데 이제는 엄마 눈치를 보면서 멀찍이 서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지훈이가 숙제를 하고 있길래 도와주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네. 그런데 수정이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내가 도와주면 안 되나? 요즘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요. 아버지는 옛날 방식이시잖아요. 옛날 방식이라니. 저도 대학까지 나왔고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손자 숙제 하나 도와주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제 형님 댁이나 친척들이 오려고 하면 아버지 이번 명절은 저희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아버지는 편하게 집에서 쉬세요. 혼자 집에 남겨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명절에 혼자 컵라면 먹으면서 TV 보고 있으려니
정말 서러웠어요. 성민이에게 하소연해 봤어요. 성민아, 수정이가 나를 너무 멀리하는 것 같다.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수정이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도 아빠,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성민이는 항상 아내 편만 들었어요.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혼자 살기에는 외롭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가기에는 아직 건강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수정이가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언니,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아버지가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그러게, 시아버지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진짜 숨이 막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짐이 된 건가 싶어서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문제인가? 제가 뭘 잘못했나?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TV 소리도 작게 하고 친구들도 안 부르고. 그런데도 부담스럽다고 하니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따로 하고. 정말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같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게 나왔는데 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그것만 말하고 끝이었어요. 약 하나 사다 주지도 않고 죽 한 그릇 끓여주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성민이는 출장 중이었고 결국 혼자 병원 가서 약 받아먹고. 정말 서러웠어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태수씨, 며느리가 참 차갑네요. 아버지가 아픈데 죽 한 그릇 안 끓여줘. 괜찮아요. 바쁘니까.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시아버지가 아픈데. 남이 봐도 이상할 정도였나 봐요. 정말 한계점에 다다른 건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정이가 아버지, 오늘 지훈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일찍 들어와야 해요. 친구들 만나는 건 다음에 하세요. 그럼 내가 밖에서 시간 보내다 늦게 들어올게. 아니에요. 그냥 안 만나세요. 왜 제가 친구도 못 만나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에 성민이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성민아, 아빠가 너희한테 정말 그렇게 짐이 되나?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이가 나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나을까?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정이 얼굴만 봐도 싫어하는 게 보여. 아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수정이도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적응은 무슨.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요즘은 정말 집에 있는 게 고문 같아요. 숨쉬기도 조심스럽고 발소리도 조심스럽고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성민이가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저한테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아내 눈치만 봐요. 아빠, 오늘은 수정이랑 둘이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래라. 아빠는 집에서 쉬세요. 항상 저만 빼고 둘이 나가요. 가족 같지가 않아요. 어제는 지훈이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항상 방에만 계세요? 할아버지가 거실에 있으면 엄마가 싫어하거든. 왜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7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웃들도 다 알고 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차갑게 대한다는 걸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태수씨, 그래도 참으세요. 나이 들어서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이 위로해주지만 정말 힘들어요. 가끔 아내 생각이 나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수정이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함부로 못했을 텐데요. 요즘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해요. 외롭긴 하겠지만 적어도 눈치는 안 봐도 되니까요.
하지만 손주 생각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지훈이만이 제게 유일한 위로거든요. 그 아이라도 없다면 정말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는 절대 바뀔 것 같지 않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고 정말 막막해요. 혹시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정말 답답하고 외로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후련하네요.